요게 전연차 수의사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진료를 볼 때도 이렇게 봐요. 얘가 말하니까 되게 무섭다. 아, 이거는 수의사 부족하다.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어펫 구독자 여러분, 박정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몰라요. 오늘은 그냥 이제 찍을 테니까 앉아보라고만 했어요. 주제를 빨리 알려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챗GPT라고 합니다. 오늘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지식 대결을 해볼 텐데요. 누가 이기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갈색깔의 구토라고 하면은 사료토일 수도 있어요. 사료 자체가 갈색이니까 피가 섞여 있거나 담즙의 색깔이 이제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기가 밥은 잘 먹나요? 변 색깔은 어때요? 아기 활력은 어때요? 부차적인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검사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두운 색 구토라면 위장에 자극이 있거나 약간의 출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반복된다면 수의사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토나 첫 번째 설사다라고 하면은 평상시처럼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 다음에 평상시처럼 밥을 줬는데 안 먹어. 밥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밥을 못 먹을 만큼 속이 안 좋다, 어디가 아프다라는 거고, 밥을 먹기는 먹어. 근데 또 토해. 식욕은 있는데 먹기만 하면 토하는 거잖아.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위나 소장 쪽에 무언가가 걸려 있을 수도 있다. 보통 강아지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잠시 소화를 쉬게 해주는 게 좋아서 한 끼 정도는 굶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물은 충분히 마시게 하고요. 이후 상태가 좀 나아지면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부터 천천히 먹이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제 좀 무슨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지 감은 와요.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진료를 볼 때도 이렇게 봐요. 30초 드릴게요. 아, 해봐. 일부러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의 표현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비뇨기 계통에 질환이 있어서 방광염, 방광결석 뭐 이런 질환이 있어가지고 소변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신경계 문제일 수도 있어. 소변을 잘 조절을 못할 만한 척추 디스크 이상이나,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야. 아마도 강아지가 평소에는 잘 가리지만 가끔 실수하는 건 환경별화라 심리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눈치를 채서 미안해하는 거라서 그럴 때는 너무 혼내기보다는 조금 편하게 안심시켜주면서 환경을 한번 점검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러지가 있는 경우 이제 닭고기가 안 들어간 LID 사료 중에서 저번에도 한번 추천드렸죠. 고나 몬지나 그 아투 같은 데서 나오는 닭고기가 안 들어간 LID 사료를 드시거나, 로얄캐닌 힐스, 닥터 힐메딕스에서 나오는 가수분해 사료를 드십시오. 닭고기를 피할 수 있는 저알러지 사료로는 생선이나 오리고기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좋아요. 이런 사료들이 닭고기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꽤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아, 이게 뭐야?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관절 영양제가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언뜻 떠오르는 거는 사실 동물병원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안티놀, 사이노퀸, 바나퀸 3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관절 영양제로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그리고 오메가3가 들어간 보충제들이 인기예요. 예를 들어 강아지용으로는 유니바이오 글루코사민이나 조인트맥스 같은 제품들이 많이 쓰이고 수의사들도 자주 추천하는 편입니다. 한 번만 설사하고 한 번만 구토한 거죠. 저는 활력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구토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설사, 그러니까 이제 뭐 혈변, 흑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설사 한두 번 한다고 막 큰일 안 나. 구토는 큰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우선 구토하는 아이를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설사가 오래가면 그것도 신경 써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토하는 아이가 더 긴급하니 설사하는 아이는 그 뒤에 차분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죠. 내가 수의사여서 그럴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 전 재산을 걸고 50% 확률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돈과 위험이 모두 크다는 점이 걸리는데요. 표를 보시고 다른 옵션이나 조금 기다리는 선택이 위험 대비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년이라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보통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진통제가 듣는다는 거 보면은, 그리고 1년이나 살 수 있다는 거 보면은, 제 욕심은 우리 아이랑 한 1년 더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삶의 연장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니며 고통 없는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더 따뜻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원하신다면 제가 삶의 질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강아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우리 깡통이 답변 준 거란 말이잖아요. 네. 요게 전연차 수의사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혈구토가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 아니거든요. 피토할 정도면 엄청 큰 병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갈색 토를 해서 왔어. 강아지가 멀쩡해. 수의사님 이거 뭘까요? 하면은 전연차 수의사들,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수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혈구토입니다. 큰일 났다. 이 수술합시다. 이게 뭐 입원합시다. 그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진단하면은 검사는 잔뜩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당황하는 거지. 보호자님한테 생각보다 건강하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너무 과한 검사를 한 거잖아. 수의사는 진료를 볼 때 계속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도 계속 눈으로는 강아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아직 우리 깡통은 볼 수가 없다. 이 친구보다 이제 내가 조금 더 나은 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방광염이나 결석, 척추 쪽 질환, 신경성 질환 같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변이 나오거나 찔끔찔끔 지리기도 해요. 이것도 내가 이겼다. 아니 근데 닭에 알러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닭가슴살 사진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닭가슴살 아니야? 뭐 이런 제품 추천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없을까 싶기는 해. 사실 구글 검색하는 것보다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나중에는 이런 거 물어보면은 다 그냥 광고로만 쫙쫙쫙 말해줄 것 같아. 이거는 답변을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비하인드가 있어요. 뭐야? 2번 물어봤는데 어. 2번째 똑같은 질문에서는 설사한 애를 데려가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예요? 수술 성공률이 50%인데 3천만 원이에요. 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진통제. 그렇게 따지면 저희 병원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저는 안락사를 권해야 됩니다. 당뇨, 신부전 그런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단 한 번도 보호자보다 치료를 먼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보호자님의 이제 소중한 가족을 치료를 해라 마라. 그거는 수의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챗GPT의 영역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얘가 말하니까 되게 무섭다. 뭔가 나중에 이제 AI가 굉장히 발전했을 때 내가 막 아파 누워있어. 진통제를 맞고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가시는 게 하면서 나를 보내줄 것 같아.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의미 있는 내용들도 많았고, 생각보다 질문을 제대로 하면은 답변을 진짜 잘 주는, 예를 들면 제가 물어봤었던 그런 부분, 구토는 몇 번 했고 언제부터 잘 안 먹었고 식욕은 어느 정도고 변색깔은 얼마 정도며 혈액 검사라든가 그런 모든 검사 결과를 다 가져와서 AI에 입력한다. 사람보다 훨씬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답변을 해줄 수도 있겠죠. 질문을 잘 못하면 오히려 헷갈리고 이래서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답변을 주거든요. 도구는 사람 쓰기 나름이다. 질문만 잘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고 의견, 심심이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참고해서 진료를 보셔야지. GPT가 이렇게 말을 해서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은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 안 져. 제품 추천은 오히려 조금 잘해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못하네.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영상 그런 것들을 짜깁게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광고가 많은 제품들이 좋다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 광고는 지네 제품이 좋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좋다는 글이 막 여러 군데 막 퍼져 있어. GPT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거가 좋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수의사가 부족하다. 인정합니다. MBTI 친절한 거 봐요. 이거 검사 항목까지 만들어 주시네. 확실히 챗GPT가 뛰어나다. 오늘도 시청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이런 건 말고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